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농구 월드컵 하는 날이고, 어제 우리 영포팅님 이제 월, 하, 수 잘 갔다 왔죠. 월요일에 김밥, 화요일에 현대건설, 수요일 가서 우리은행 또 언더를 가서 어제 짜릿하게 논란이 없이 122.5 언더를 먹고 온 상황이고,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밟아야 됩니다. 밟아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3월 때 WBC하고 농구 월드컵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느바는 일단은 우선은 아니고 해축은 패스하고요. 그래서 또 첫 판부터 원래 강승부는 솔직히 농구 월드컵은 유로바스켓은 강승부를 갈 필요는 딱히 없거든. 그래도 잘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꼭 가고 싶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됐죠? 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메모장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메모장 방송 안 한댔습니다. 귀 기울이세요. 자, 감하고 호주입니다. 여러분들아, 기억을 해야 되는 팀이 있습니다. 오바의 팀을 보이는 팀들이 몇이 있죠? 요번 유럽 내에서도 아시아 내에서도 요번에 아프리카는 안 들어오는데 아프리카 알짜배기도 궁금하잖아. 해외 궁금하잖아. 궁금하다 1번 한번 쳐봐봐. 알짜배기인데 다 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지 말고 씨. 방향이 국제 통일한 말이야. 또 NBA 타령할 거라마 이 개새끼들 모른다고. 틀릴 수도 있어 방향 오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깊이가 다르다. 그 통밥으로 맞춰갖고 오늘 할 줄 안돼 하고 싶어. 갔나 그게. 어쩌다 하나 맞출 수도 있겠지.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9년이라고 찾아봐라. 유튜브 동영상하고 공지가 찾아보라고. 뭐 3배 2배 주고 이런 거 했는가. 호주하고 필리핀하고 뉴질랜드 이런 팀들은 오바입니다. 리투아니아도 오바고. 기본적인 특성은 안 바뀌는데 오늘은 그게 역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호주는 남자 농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되게 잘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NBA만 꽂혀있으니까 NBA만 좀 들미지 말라고. NBA 필요 없으니까 NBA 얘기하면 다 강퇴시키겠습니다. 죽여버린다. 괌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아이솔레이션이고 그냥 창가 의미를 두는 거고, 그렇다고 수비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축구에 산마리노 같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야투도 솔직히 로또예요. 포틀랜드보다도 더 로또라고 생각하는 팀이 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선수는 델로스 레이에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거는 국가대표끼리 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언어바 기준점은 지금 평소에 호주 봤던 기준점 잡고 있습니다. 왜? 100점, 90점도 하는 팀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NBA 선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뭐 랜델이나 조시기드 이런 선수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모르지만 여러분 NBL이라는 팀 자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경기에 이 호주 감독이 플랜은 신인 선수들 기용을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니케이의 골밑 장악력이라든지 잭 화이트의 슛감은 절정이긴 합니다. 근데 괌이 과연 따라와 줄 수가 있을까? 이제 축구를 지금 3마리도인데 강팀이랑 붙는데 2.5, 3.5 오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얘기랑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멱살 잡고 올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괌이나 부탄이나 홍콩이나 이런 팀들은 평균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은 이제 호주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기준점이 뭐라고 2프렌이라고 2프렌 가는 이런 건 아닙니다. 합당해야 찍습니다. 크다고 무조건 언더 가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오버를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마인은 호주 마인을 봐야 됩니다. 그냥 첫 경기다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쿼터마다 15점씩 박으면 되는데 굳이 저걸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하고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경기 누구랑 붙었습니까? 삼성화재랑 붙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걸 3대1을 깔끔하게 승리를 못 거뒀죠. 맞지? 그리고 한국전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솔까말 베논밖에 없죠. 김정우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세터는 약하자 하승우, 김주영이, 장지원이, 서재덕, 노세아,
맞잖아요. 그죠? 현캐는 한국한테 지긴 졌죠. 근데 1위도 1위지만은 2위도 지금 확정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정 같은 경우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또 어디다? 대구특별시 천안입니다. 홈을 단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월등하게 좋습니다. 특히 허수봉이 날라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5 마인 뭐 삼성화재 상대로 했죠. 어차피 선수에 대한 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누가 나오고 누구의 활용도 크고 무사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다 알잖아. 물론 현대캐피탈 최민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전력도 솔직히 이번 시즌 봤을 때 우리가 중위권을 생각했나야 삼성화재랑 하위권을 예상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도 이 KB라든지 우리카드라든지 옷금이 원정에서 너무 그감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 때 어제 또 배구 다 맞았거든. 또 말씀드리면 원래 하던 욕심 많은데 이제 100만 원이다 보니까 욕심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여러분 눈치 보니까 더 적게 벌거나 그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생각한 현대캐피탈 마이너에다가 승에다가 오버하고 아까는 1.45 때 메리트 있었지만 1.39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특히 똥배추 충들은 알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 경기 안 된다고 해서 뭐 4위를 3위를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대캐피탈 승이다 마인승 보고 승 마인승 쪽을 활용하면 되고 한국전력을 갈 거면은 프렘보다는 오버가 맞고 옆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삼성까지 경기 생각해 보시면은 경기를 줄 뻔했죠, 그죠? 4세트 맞죠? 오버 나면서 얘는 뭐하냐? 그 힘든 점수를 이거 4세트 5세트 가가지고 승점을 3점을 날릴 뻔했던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만 가는 게 좋다. 한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좁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로 가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일본하고 중국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중국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됩니까? 우리나라 경기 그때 저우치 경기 기억납니까? 원주 갔던 거. 원주 결정 때리고. 한국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방금 우리가 생각한 중국이 맞냐? 왜? 중국은 그나마 아시아에서 킥발로 하긴 하지만 뭐 후진추도 있고 뭐 저우치도 있고 뭐 순밍하오도 있고 뭐 누이자오도 있고 물론 제가 그 얘기는 했죠. 경기 감각에 대해서 확실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프레는 옆에를 개꿀로 먹었었는데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지금 긍정적인 당연히 일본밖에 없죠. 뭐 때문에? ESL 때문에. 왜? ESL 여러 번 먹고 엘버트 도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일본이 지금 귀화 선수들이 많죠 국대에. 근데 ESL이랑 똑같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그 한 번만 그랬던 거지. 갑자기 족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응? 잘못되어 있다고.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중국이 정배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왜? 한 경기 한국한테 잡아대서 갑자기 이래 줄 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부분을 가져가고 있냐면 세대 교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우치가 96년생인데 옛날에 완전 중국 국가대표팀 막내였거든. 근데 걔가 중심이고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생각보다 다 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제 그 선수들이 안 나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고 있고 경기력 야투가 어쨌든 짱깨는 킥발 농구고 리바운드 농구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발생이 안 되고 키가 작은 한국한테 그렇게 리바운드를 많이 주고 했다는 부분은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은 3점이 많이 터지면 중국이라도 이게 비등비등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한국전에 우리 원주 경기 때 잘 봤었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엘버트 도쿄나 류큐 골드킹스나 이런 우주놈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알렉스 커크라든지 그다음 사사키 유세이라든지 그다음 카에라든지 와타나베 토가시 유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지바제체에서 우승도 하고 잔뼈가 굵은 팀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은 그게 스포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라이벌입니다. 존나 서로 싫어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 축구들
농구든 특히 농구는 중국이 지금 일본이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본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언더 봐야 됩니다. 왜 165는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 물음표나 마이너스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은 이게 흐름이 끊기는 탁탁 끊기는 그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밀하고 우리나라처럼 3점 던지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농구를 하질 않는다고. 키에 바탕이 돼서 오히려 가져가지고 미스매치를 내고 이런 경기를 펼치는 게 고지적으로 20년 전부터 중국이기 때문에 3점 슈터가 중요한데 은둔계 고수님 3점 슈터가 별풍선 400개 지금 마음에 드는 감사합니다. 선수가 안 화끈하게 왔다는 적중 거예요. 싼이로 싼.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가야 돼? 언더도 가고 뭐를 가야 된다? 뭐를 가야 된다? 잘못 줬다는 부분은 제가 무슨 뭘 얘기하면서 잘못 줬다고 얘기를 하겠노? 중국이 정배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겠나? 아니지. 일본이 핸디가 없고 일반승이 1.5라도 5 정도 주면은 상당히 개땡큐란 말이지. 그리고 오키나와는 경기장도 진짜 좋은 구장. UQ 골드킹스의 홈구장입니다. 제일 뜨겁기로 소문이 난 구장이에요. 섬에 있는 나라인데 물론 여기 UQ 골드킹스 그 팬들만 오진 않겠지. 그래서 이 분위기도 여러분 생각하는 창원 LG 홈 분위기 이런 부분들 중국이 당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 그래서 저는 실력이나 뭐나 중국을 가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사단이문 아님 별풍선 중국이 200개 아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화끈하게 저도 적중 쪽까지 같이 싼이로 가야 싼. 되고 이거를 싸그리 MC거리 다 가져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인데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집중해라고 집중해라고 대답해라고 대답. 우리 사무라이 싸는 안 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아니 우리가 눈으로 지금 한 달째 ESL 경기를 보고 하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중국은 그 한 개 DB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야투가 안 나오는데 갈 수는 없다고. 세대 교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던 3점 슈터라든지 이 주전 가드라 이런 선수들이 걔네들 좀 나이가 30 중반이긴 해. 30 초중반이긴 해. 그래서 없더라고 라인업에. 그럼 나는 중국 못 간다 이거야. 명규리님 추천 어느 감사합니다. 가도 언어반을 때리든 언더를 가도 오버를 때리든 하도 중국 이기더라 중국을 가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사무라이 싸는 해줘서 가는 게 아니고 안 갈 이유도 없어 딱히. 왜? 우리가 보고 한 달 지금 ESL을 우리나라 팀과 그 타오이안가 이런 팀과 붙는데 안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귀화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다고. 일본은 자국 선수들보다는 귀화 선수가 한 3, 4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팀이라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국의 그 키 큰 선수들 경험들이 많다고. 왜? 그 귀화된 선수들이 뭐야? 유럽 리그도 뛰고 했기 때문에 키 큰 선수에 대한 위협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대처법이 분명히 있다고요. 커커 같은 지식시급 선수는 500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B리그에서 씹어먹는 적중 선수예요. 싼이로 싼. 알겠죠? B리그 씹어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B리그에서도 키 큰 선수도 있고 덩치로 밀 조슈아 스미스라고 있습니다. 160kg. 옛날 나이젤 딕슨. 이런 친구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몸무게가 160 옛날 나이젤 딕슨 알죠? 엉덩이로 밀어붙이고 그런 선수들도 매치업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라이 재팬 반드시 쓰도록 해야 되는 경기. 사무라이 재팬 안 쓰면 눈물 흘리는 경기. 오케이? 사무라이 재팬 언더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경기. 5번 얘기했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처럼 안 될 수도 있고 멤피스처럼 되고 해준 게 훨씬 많습니다. 맞잖아, 남들아. 해서 된 게 많아, 안 된 게 많아. 된 게 훨씬 많지. 근데 안 해갖고 징징거리면 넌 쓰레기 새끼입니다. 돈도 하다 안 하면서 나한테 지랄하면 너는 뭐 하는 새끼냐 이 말이야. 방금 9년째 존나 잘 맞추고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 보지 마라.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을 좋게 보기 위해서 공수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B리그가 진행 중이고 CBA는 어떤 상황인지 해드릴까요? 리그가 끝난 상황입니다. 좀 미니 시즌이에요. 미니 시즌. 자, 제가 항상 농구할 때 유로바스켓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경기 시즌을 진행하다가 들어오는 거 하고 경기 시즌 막바지에 포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진행해도 탈락된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게 있어요. 유럽인들 시즌 끝난 시즌에 유로바스켓하고 농구 월드컵 들어온 팀이 있고 리그를 하고 들어온 팀이 있다면 천지 차이죠 당연히.
아무리 한 달 뭐 집중 훈련을 하고 이게 전지 훈련을 한다고 해도 뛰고 관광을 찾다가 페이지 찾다가 온 친구들하고 갑자기 네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일주일 하고 이건 다르단 말이죠. 그것도 중국하고 또 일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이 언더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은 보통이거나 오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언더 뜨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이기면 일본의 템포들을 죽여서 승리를 하거나 프렌하는 공식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흥국하고 길은 보겠습니다. 이거 볼 필요가 없죠. 뭘 가야 되노, 놈들아? 뭘 가야 되노? 물론 기름이 해가지고 지금 5세트 하고 뭐 도공 뭐 3, 결국 도공 그때 기름 프렌 갈만했을 때 결국 도마 줬다. 승점 3점 줬습니다. 또 실버밖에 없습니다. 그때 실버하고 레이나입니다. 근데 형들 레이나라는 친구를 우리가 신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배팅이 아니고 우리가 흥국 시절부터 보잖아. 신임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싫어하면 개극형 같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야? 그게 다예요. 30세트 36, 38 두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또 맨날 얘기를 하지만 국내 자원이 없는 게 티가 나는 거. 왜 세트는 좋다니까. 세트 두 명이나 있다니까. 지원이랑 안혜진이 두 명 있단 말이야. 근데 공격할 놈이 진짜 없단 말이야. 유서연이 고창급인데 역할을 못해. 그렇다고 김미연이는 흥국생명 있을 때 가장 전성기지. 그 나머지 시즌에는 혈망 막히고 한 번에 공격이 안 되는 선수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선수야. 흥국생명도 지난 경기 때 2.5 받아가지고 그때는 방에 정관장 풀행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받은 입장이면은 흥국승에다가 흥국 마인승에다가 뭐 봐야 되나 어제는 언더 2개 봤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봐야죠. 왜? 미들 브로커도 약하잖아요. 또 BGS 같은 경우. 그럼 감독은 신 멍청한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럼 뭘 가야 돼? 홍국승의 마인승에다가 언더를 봐야죠. 그럼 여러분은 뭐 찍을 거냐? 그래서 골라가는 거죠. 오케이? 뭐 피치고 뭐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아. 그 몰라서 그 얘기는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이거 따고 그거는 정관장한테 줬지만 기름은 뭐냐 이 말이야. 기름 5세도 잘하고 이제 뭐 마지막 찬스 있으면 4위랑 승점 차이가 많이 나. 3위는 4위랑 붙어야 돼. 근데 기름 지금 5위잖아요, 여러분들아. 힘들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면 되고 언더를 갈 거냐 일반성을 쓸 거냐 형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마행은 상관없는데 한국은 상관없지만은 일반성만 쓰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방금 일반성 똥배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똥배까지는 아니고 뭐 쓸만하긴 한데 세포를 갈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나?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유럽 예선은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유럽 경기는 한 1월부터 해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당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보신 분들 있죠? 아깝지가 않죠. 내가 해봤던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뭐 족같은 배당을 주고 깝친 게 아니거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한국은 이슈가 좋죠. 뭐 안준호 감독이 있든 전희철 감독이 잠깐 보든 마줄라 감독도 좋은 감독이고 나쁜 점이 없습니다. 왜? 하도 이 한국 남자 농구의 대표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부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좋은 것밖에 없죠. 평가전도 그때 일본하고 또 카타르한 거 작년에 또 간 것도 괜찮게 경기를 했었고 세대 교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가면 갈수록 플랜이 지던 이기는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만날 때마다 좀 발립니다. 그래서 뭐 브랜든 길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무엘 만우 정도가 있는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지독한 포스트업입니다.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끈끈하고 이런 팀이 아닙니다. 끈끈하고 이러면 개인 플레이 좀 해도 됩니다. 아니면 완전 필리핀처럼 개인 능력이 있든지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국이 또 우리나라 농구 뭐예요? 공농 150점 우리나라 농구 뭐예요, 여러분들아? 우리나라 기본적인 게 뭐야? 수비해가지고 빠른 오페에서 3점 때리고 이거 아니야. 옛날부터 맞잖아요. 슛의 정확도를 올려가지고 수비를 주고 그러니까 150, 140 이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위팀 정관장, LG 이런 팀들 그러는 거 아니야?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 기점이 될 거예요. 마줄라 감독도 물론 아시아 대표팀은 좀 처음 보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그 전에 감독하던 거 어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팀 선수도 이 감독도 그래서 허웅이랑 허운을 안 뽑은 것도 그 이유이긴 합니다. 말로는 이제 뭐 이제 사생활가 막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수비가 안 되고 구멍이 공격이 엄청 센 사람보다는 수비가 밸런스 되고 같이 이게 공수 밸런스가 맞는 선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좀 잘 키운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감독이 부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이현준과 이정현, 이현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사키 벨카 제가 한 번씩 이제 일본 얘기도 하고 번에도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거의 뭐 지금 용병이에요, 용병. 20점씩 받고 그지? 그리고 지난경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만이 또 발이 엄청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6.5 마이너스하고 오버하고 한국이 제레미르는 은퇴했고요. 그 다음 여러보던 그 타이페이 킹스의 제레민 동생 조셉 리는 국가대표에서 기량이 떨어집니다. 알겠죠? 제레민 동생은 그 ESL 봤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긴 했잖아. 근데 국가대표 왔을 때는 이제 나이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된다. 레이첸이라든지 ACU라든지 이런 애들이 한국에 또 문유현이도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강한 압박 수비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 양준석도 지금 LG에 있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 좋잖아, 그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아르티노하고 힌트 얘네가 못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내가 대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마이너하고 오버하고 수비는 활짝 될 가능성이 크고 빠른 공격으로 3점 돼서 이 작정현과 양준석과 이현준 패스 해가지고 뭐 그때 DB 경기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첫 경기란 변수는 다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항상 방향 결과를 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필리핀하고 뉴질랜드. 자, 필리핀들아 농구에 미친 나라죠. 여러분 알고는 아실 것 같은 뭐 타마요 이런 애들이 뭐 2군을 뛰거나 경기를 못 뛰는 그런 부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죠? 라모스 또 B리그 뛰는 선수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커터가 뛰지만 B리그에 뛰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은 게 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팀은 일단은 언더 얘기는 안 하는 팀이죠, 그죠? 그냥 치다리고 10분을 주는데 맞죠? 중국 리그는 12분이고 NBA는 12분인데 얘는 10분인데도 뭐 점수 보면 200점 넘고 하죠. 라스 보면은 배팅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팅 치세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 언어바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잘못됐을까요? 핸디가 잘못됐을까요? 승패가 잘못됐을까요? 이거는 저는 필리핀이 마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가 1.3을 받는 경우 진짜 쓰레기팀 말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형들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물론 9대까지는 패팅할 필요 없지만 필리핀이 5.5, 6.5 마인을 해야 되는데 이래 받으면 뉴질랜드가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요. 뉴질랜드는 알잖아요. 우리랑 많이 붙은 적 있죠. 웹스터 형제라든지 맞죠? 지금 필리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카이 소토라든지 이거 저팀 브라우리 이거 다재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타마에 보고 벨랑게를 보고 아반도 보잖아. 걔네가 하이라니까 힘들어. 이 선수들 지금 국농 올 뻔했는데 저스틴 브라운리하고 모르죠 힘들. 저스틴 브라운리하고 카이 소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 지명을 할 뻔했는데 일본으로 간 거예요 자기들이. 아시겠죠? 0102820571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필리핀 홈이라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내가 홈 원정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완전 미치거든. 광적인 분위기 흐름 타면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템포나 지금 이때까지 했던 거 봤을 때 이제 언어발을 110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필리핀도 최근에 경기를 보면 국제 경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준점에 맞춰서는 좀 떨어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면 언제 후반 쿼터 때 야투가 떨어지는 부분을 자주 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게 5.5가 경기 터져버리면 하프타임 전에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경기를 생각하는 거지. 초반에 경기가 터져버리고 가비 타임이 나서 이 기준점이 언더가 활용폭이 제일 높을 수가 있는 경기 이 경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맞아. 빠른 농구를 하고 뉴질랜드 3점 많이 던지고 조진혁 가지고 가져가고 뭐 웹스 형제들 가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혼자서 주구장창 넣어야 돼요. 그럼 필리핀 포레너 가는 게 낫죠. 역배를 좀 받고. 난 필리핀 역배도 가능하다 봅니다. 역배는 조합에 안 써놨지만은 알겠죠? 그래서 고래 보면은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축구 가지 마세요. 축구 안 가도 이제 농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안 가도 됩니다. 왜? 농구 월드컵하고 NBA만 해도 충분합니다. 맞죠? 먹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방금 더 잘하잖아. 물론 해주고 못한다는 건 알고 맞추긴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안 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잘 되면 오만 거 다 쓰는 거고. 알겠죠? 우선순위는 뭐다? 농구 월드컵과 NBA다. 알겠지? 그 NBA 좀 비작하면 해주가고 농구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우리가 꼭 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원래 가던 강승부 오늘 그림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방금 또 이제 후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